요즘 가상화폐나 주식에 과열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투기의 역사는 100년 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쌀을 둘러싼 미두 거래인데요. 오늘은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가 또 투기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은 이 주식이나 코인의 과열 현상이 있는데 예전에는 미두였다고요, 조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주식이나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처럼 19세기 조선에서도 한탕을 꿈꾸는 투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쌀을 사고 파는 미두 거래입니다. 1896년 인천의 미두 취인소가 문을 엽니다. 취인소는 거래소의 옛말이거든요. 원래 여기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쌀의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곳이었지만 여기가 이제 투기장으로 변질이 돼요. 조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뒤흔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미두 취인소가 원래 이 쌀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투기판이 된 겁니까? 거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쌀값을 온전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쌀값을 예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최소 투자 단위는 100원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의 몇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두를 할 때는 쌀 가격의 10%만 내고 예상가를 정하고 거래를 한 뒤에 이제 결제일이 되면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이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 먼저 100원을 겁니다. 그리고 결제일에 쌀값이 1,500원이 되면은 원금보다 5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들인 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이익을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원금도 보전이 안 되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야말로 안전장치 없는 선물 거래이자 무법지대의 도박판이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안전장치도 뭐 배달인 게 없고 정보도 투명하지가 않았을 텐데 온갖 일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먼저 소문이 퍼집니다. 미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미두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벌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 재산을 날렸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쌀값이 오르내리는데 이때마다 난리통이 벌어졌고요. 한 번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다음 하락장에 모든 돈을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미치거나 아니면 절망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일이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두 취인소가 제대로 된 투자장은 아니었습니다. 쌀값은 워낙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락가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은 일본 오사카의 쌀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전화도 없어서 전보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전보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쌀값에 헛소문이 돌기도 했고 이제 미두로 큰 돈을 벌어주겠다면서 이제 남의 돈을 뜯어내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쌀값을 점쳐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큰 돈이 벌린다는 소문만 믿고 그냥 돈을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미두 취인소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파산되어 나간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모든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와중에 또 이런 미두 광풍의 부추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에 또 미두 거래를 통해서 큰 돈을 벌기도 했던 반복창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이 반복창은 그야말로 그 미두 부자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네. 원래 강화도의 그 하급 관리의 자식이었는데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에 밝아서 돈 계산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투기꾼이었던 아라키라는 사람 밑에서 그 투자를 배웠고요. 이 사람이 실패해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미두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처음엔 50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계속 성공해서 30만 원으로 불립니다. 이 돈이 지금은 따진다면 수백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반복창은 인천에 아주 화려한 저택을 세우고 그 고등교육을 받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서 당시 최고 호텔인 조선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 당시 하루에 무려 30억 원을 썼다고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죠. 네, 이렇게 투기를 통해서 이 수백억 원대의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요. 예. 자산가가 됐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몰락을 했다고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네. 이 반복창의 부호 자체가 그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허상위의 것이었습니다. 네. 미두 거래가 워낙 원금 없이 예약금으로만 굴러가는 것이고 실제 쌀을 거래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갑자기 알거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시장이었으니까 반복창도 한번 손실을 보게 되자 그걸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어서 금방 거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 화려한 저택은 운막이 되고 부인과는 이혼하고 자식들도 헤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실성하게 된 반복창은 계속 쌀값이 오른다 내린다 헛소리를 하다가 4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네, 세상에 또 투기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이네요. 결국 이 미두 추인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두 때문에 그 파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던 미두 추인소가 폐쇄된 것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939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 미국 시장 주식회사를 세우고 쌀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때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눈앞이었거든요. 전쟁이 되면 쌀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군수 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두 추인소는 폐쇄되고 미두 광풍도 문을 닫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미두 열풍의 역사가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언제 어디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두 광풍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환상을 품게 했지만 남은 거는 파산과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한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열되면 문제입니다. 그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온 영혼을 끌어서 돈을 투자한다. 그래서 성공해도 문제지만 실패해도 큰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도박이 됩니다. 게다가 미두 열풍은 그때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전쟁이 닥쳐온 걸 모르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마치 모래성처럼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투자를 두고 벌어지는 열풍도 이런 역사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사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누구나 한탕을 꿈꾸지만 남은 건 결국 파산과 비극이었다. 이 과열된 투기는 도박이 된다는 사실, 역사가 남긴 중요한 교훈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